테슬라와 함께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 바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의 인기는 국내 ETF 시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 단일 종목에만 30% 투자하는 엔비디아 채권혼합형 ETF가 3종목이나 있습니다. 해당 ETF 모두 엔비디아 30%에 투자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채권 포트폴리오의 운용 전략이 완전 달라서 투자 목적에 맞는 엔비디아 채권혼합형 ETF 선택이 가능하죠. 오늘은 채권혼합형 ETF지만 주식형 못지않게 변동성을 자랑하는 엔비디아 채권혼합형 ETF인 에이스 엔비디아 채권혼합 블룸버그와 키움 엔비디아 미국 30년 국채 혼합 액티브 H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선 편의상 각 ETF명을 에이스 엔비디아와 키움 엔비디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0일에 신규 상장한 에이스 엔비디아는 국내 ETF 시장의 단일 종목 채권 혼합형 ETF의 원조격인데요. 테슬라 30에 투자하는 타이거 테슬라 채권 혼합 FN과 더불어 단일 종목 채권 혼합형 ETF의 인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키움 엔비디아는 2025년 2월 11일에 신규 상장했는데요. 엔비디아에 30% 투자하는 점은 에이스 엔비디아와 같지만 포트폴리오의 70%를 차지하는 채권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다른데요. 바로 국내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또 하나의 자산, 미국 30년 국채에 투자한다는 점이죠. 총 보수는 에이스 엔비디아가 0.07%로 보다 저렴합니다. 두 ETF 모두 주식과 채권에 3대7로 투자하는 채권 혼합형 ETF이며 주식 포트폴리오의 30%는 엔비디아 단일 종목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불과하지만 그 30%가 변동성이 매우 높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채권 혼합형 ETF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에이스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의 역대급 상승 덕분에 상장 이후 무려 115.37%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동기간 나스닥이 81.55% 상승했는데 주식형 ETF도 아니고 엔비디아 비중이 30%인 채권 혼합형 ETF가 나스닥 성과를 앞서고 있는 것이죠. 에이스 엔비디아가 환 노출형 ETF이기 때문에 환차익이 일부 반영되었다는 것을 감안해도 놀라운 수익률입니다. 에이스 엔비디아와 키움 엔비디아 모두 퇴직연금 계좌에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돼서 포트폴리오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한 ETF입니다. 다만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채권 혼합형 ETF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고 해외 주식 직접 투자를 할 수 없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엔비디아의 간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은 명확하지만 그만큼 변동성이 높기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두 ETF 모두 리밸런싱을 통해 주식과 채권 비중을 3대7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대세 상승장에서는 이러한 전략이 다소 아쉬울 수도 있지만 단위 종목 비중을 조정하여 ETF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을 막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별 리밸런싱을 진행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상승한 날은 차익 실현, 엔비디아가 하락한 날은 추가 매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에이스 엔비디아와 키움 엔비디아 모두 엔비디아 30%에 투자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두 ETF의 차이를 가르는 것은 채권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죠. 우선 에이스 엔비디아는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데요. 국내 채권 중에서도 국채와 통한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잔존 만기 2년 이내 채권에 투자한다고 하지만 포트폴리오의 95%는 잔존 만기 0에서 1년의 채권으로만 구성하기 때문에 잔존 만기 1년 미만의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국채와 통한채에 투자하고 채권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이 0.5년 수준이기 때문에 신용 위험은 물론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자본 차손 위험도 크게 신경 쓸 수준은 아닙니다. 에이스 엔비디아의 채권 포트폴리오는 엔비디아의 변동성을 완화시켜주는 역할 정도만 하는데요. 달리 말하면 채권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본 ETF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본 ETF는 엔비디아의 성과에 달려있다 정도로 봐도 무방합니다. 과거의 채권 혼합형 ETF의 채권 포트폴리오는 국내 채권 70%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점점 투자자들의 투자 목적이 다변화되면서 채권 혼합형 ETF의 전략도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키움 엔비디아에서 포트폴리오의 70%를 차지하는 채권은 엔비디아와 더불어 국내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또 하나의 자산, 미국 30년 국채입니다. 본 ETF의 채권 포트폴리오는 잔존 만기 20년 이상의 미국 30년 국채에 투자하는데요. 채권 포트폴리오의 기초지수는 블룸버그 US 트레저리 20 플러스 이어 토탈 리턴 인덱스인데요. 한국판 TLT 중 하나인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의 비교지수이기도 하며 미국 상장 미국 30년 국채 ETF인 TLT의 기초지수 ICE US 트레저리 20 플러스 이어 본드 인덱스와 방법론이 거의 유사합니다. 듀레이션이 16.2년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 30년 국채의 금리 변동에 따라 키움 엔비디아의 채권 포트폴리오 역시 높은 변동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TLT의 2020년부터 2024년의 연도별 성과를 모은 정리표입니다. 연도별로 성과의 편차가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죠. 미국 30년 국채 금리 인하 구간에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금리 상승 구간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TLT는 2024년 마이너스 7.84%를 기록했는데 TLT를 70% 수준으로 투자했다고 가정하더라도 2024년 마이너스 5.49% 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에이스 엔비디아의 채권 혼합 포트폴리오는 ETF 성과에 유의미한 성과를 미치지 못하는 반면 키움 엔비디아의 채권 혼합 포트폴리오의 성과는 ETF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환해치 전략도 다른데요. 에이스 엔비디아는 환해치를 실시하지 않는 반면 키움 엔비디아는 환해치를 실시합니다. 두 ETF 모두 엔비디아 30%를 투자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데요. 그러나 에이스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주가 등락뿐만 아니라 달러와 원 환율 등락에 영향을 받는 반면 키움 엔비디아는 달러와 원 환율 등락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환해치 전략 차이로 인해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환 노출형인 에이스 엔비디아가, 달러 약세 국면에서는 환 해치형인 키움 엔비디아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에이스 엔비디아가 환해치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트폴리오의 100%가 달러와 원 환율 변동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에이스 엔비디아의 포트폴리오 70%는 국내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와 원 환율 변동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키움 엔비디아는 미국 30년 국채에 투자하는 만큼 편입 자산의 100%가 달러 표시 자산이지만 환해치를 실시하기에 달러와 원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럼 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ETF 모두 엔비디아 30%에 투자하는 단일 종목 채권 혼합형 ETF로 엔비디아를 환 노출로 투자할 것이냐, 환 해치로 투자할 것이냐의 차이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채권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채권 시장 변동성을 감내하고 있지 않다, 오직 엔비디아 성과만 보고 투자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에이스 엔비디아 채권 혼합 블룸버그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미국 30년 국채 금리 인하 시 자본 차익을 기대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키움 엔비디아 미국 30년 국채 혼합 액티브 H가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ETF 모두 퇴직연금 계좌에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만큼 퇴직연금 계좌에서의 활용도가 높은데요.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이 높은 투자자라면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